이 편의점에 과학 있어요?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외로워. 쓸쓸해. 영순아, 땅 뻗지겠다.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 그냥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하고 다 좋은데 내 옆구리가 너무 시려. 이제 곧 빨강 노랑 알록달록 단풍들이 예쁘게 물들 텐데 그때도 나는 혼자라니. 영순아, 그까짓 거 뭐 혼자 보면 어때? 그리고 단풍은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쌀쌀한 가을철 날씨에 나뭇잎들한테 엽록소 파괴가 일어나서 생기는 거라고. 그중에 특히 노란색 단풍은 물이 들었다기보다는 물이 빠지면서 바탕색이 드러나는 원리인 거야. 야, 곽지순, 너 혹시 T야? 뭐? T가 뭔데? 잡티? 불티? 파티? 됐어. T도 모르는 너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니? 재순아, 너 그냥 집에 가주라. 나 혼자 조용히 이 가을을 즐길래. 미안해 영순아,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지. 너 기분 풀라고 내가 노래 한 곡 할게. 뭐? 노래를 한다고? 근데 기분이 전혀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갑자기 그럴 수 있잖아요. 물들어 너의 단풍 안에 나는 물들어. Everybody 다 같이 물들어 너의 단풍 안에 나는 물들어. 돋보기 또기 각도기 내 사랑을 한번 김영철의 파워 FM 4부 오늘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 하는 남자, 그래서 과맥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 쓰는 작가인 과학제시 작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2075번님이 10월의 첫날 곽제식이라니 이거 완전 럭키 제식이잖아. 저는 이름이 제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일이 있을 때 럭키 시키라는 말을 좀 씁니다. 럭키 시키, 럭키 이놈 시키. 시키. 10월 1일 딴 사람은 다 이제 임시휴일이라고 쉬는데 나는 아침부터 일해야 되나? 그런데 철가루 들고 만날 수 있잖아. 럭키 시키잖아. 럭키 약간 시키잖아. 럭키 시키 이런 느낌이죠. 나는 럭키 체리. 럭키 체리잖아. 떠리 할 때도 떠리 럭키 체리 땡 체리. 네. 우리 양영희님이 영순아 옆구리에 핫팩 붙이면 되잖아. 진정한 T시네요. 양영희 완전 T. T 뭐지? 완벽한 T시네요. 네. 이은자님은 지금 TF 전혀 상관없이 곽 작가님은 큐티. 럭키 시키네. 럭키 시키잖아. 감사합니다. 이현실님이 엽록소 파괴 크크 감성도 파괴 크크크. 우리 김두래님이 나는 곽 작가님과 정들어. 자, 우리 정들어 들어가기 전에 아까 원래는 온톤 어떻게 하려고 했죠? 정들어. 노래를 물들어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한 키 올려. 물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컨디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야 될 걸 벌써 다 쓴 것 같네요, 뭔가. 벌써 다 퍼부은 것 같네요. 오프닝이 반이야. 5를 했습니다, 5를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죠. 그럼요. 과학편의점 매달 새로운 주제로 곽 작가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10월엔 가을 아침 좋을 수 있어.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오늘부터 한 달간 짧디 짧은 이 계절에 가을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곽 작가님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 주제는 알록달록 단풍입니다. 진짜 알록달록 단풍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가을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단풍이잖아요. 아직은 단풍이 이제 들기 전인데 단풍은 언제쯤 드는 거죠? 기상청에서 이걸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을 때 대충 뭐 한 7도 이하, 최저 기온으로 따지면 한 5도 이하 정도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 추운 날씨가 되고 낮에는 좀 온도가 높아가지고 일교차가 좀 벌어지고 할 때 그때 온도가 내려가면서 단풍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날씨가 먼저 추워지는 북쪽부터 높은 산부터 단풍이 든다라는 거죠. 쭉 내려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으로 따지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 바른 곳에서 단풍이 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8월 강수량, 9월, 10월 예상 기온 등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풍 전망을 예측을 하고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어떤 속도로 단풍이 퍼져나가는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놓는다라고 하지요. 단풍이 들면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20km 정도의 속도로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사람이 하루에 한 4-5시간 열심히 걸으면 20km 정도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풍이 요정이 사람처럼 걷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단풍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온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셔도 되겠죠. 문장. 예. 네, 제가 개발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단풍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정이 사람처럼 걷는 속도 정도로 퍼져나간다. 야, 역시 작가님. 우리 곽 작가님. 산림청에서는 2024 산림단풍 예측 지도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요거를 보면 경기도의 국립수목원 단풍나무 기준으로는 10월 28일 날 단풍이 들고 은행나무 기준으로는 10월 30일 날 단풍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늦더위가 워낙 금년에는 좀 길게 이어져가지고 지난해에 비해서 단풍이 다소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6월에서 8월의 평균 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기온 대비 한 1.3도 정도 상승을 한 것, 뭐 이런 것도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단풍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한반도에서 첫 단풍이 드는 것도 한 11월 정도가 되는 게 좀 당연한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2050년이 올 테고. 그렇습니다. 야, 그나저나 오늘 단풍 요정이 퍼져나가는 게 사람의 걷는 속도랑 같다.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 로맨틱하죠. 야, 가을을 역시 작가님을 시인으로 만들어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단풍이 들면 나뭇잎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도 여기 잠깐 오프닝하면서 네. 말씀드렸는데요. 단풍 기본 원리는 나무가 광합성을 위해서 갖고 있는 초록색 물질 이 엽록소가 날씨가 추워져서 파괴가 되면 그 초록색이 빠지게 되고 그 초록색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 원리입니다. 은행잎 같은 경우에 이 노란색으로 단풍이 드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 원리에 따라서 원래 은행나무에 이 노란색 색소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엽록소가 많아서 초록색에 가려져 있다가 가을철이 돼서 엽록소가 파괴되면 그 노란색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 콩잎이 보면 나중에 노란 콩잎 바뀌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엽록소 파괴. 그거하고도 약간 비슷한 현상입니다. 예. 가을철 날씨에 나뭇잎 엽록소 파괴가 잘 일어날수록 그러니까 단풍 색깔은 예뻐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빨간색 단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 원리가 조금은 다른 게 하나가 더 가미돼 있는데 영어로 당근을 캐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캐럿. 그래서 물질 중에 이 캐럿의 빨간색을 나타내는 캐로틴, 캐로티노이드 이런 물질도 이 당근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오렌지 색깔, 빨간 색깔 뭐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색소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데 빛에 관한 색 조절이 식물의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색소가 몸속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빛의 색깔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색깔 중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 카로티노이드 같은 색깔 중에서 노란색을 일컫는 색소가 있다가 색이 빠지면서 노란색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도 뭐 곤충이나 새 같은 경우 보면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예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동물들은 몸속에서 스스로 이런 색소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보통 식물을 먹으면 그 식물 속에 있는 이 카로티노이드 같은 이런 색소들을 흡수를 해가지고 알록달록한 벌레 색깔, 알록달록한 새들의 깃털 색깔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단풍들이 이렇게 물이 이제 빠지면서 색깔이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아까 잠깐 뭐 중간에 또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빨간색 단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물 빠진 이외에 일부러 빨간색 색소인 안토사이아닌, 안토시아닌이라고도 하는 요 색소가 만들어지는 현상도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쁜 빨간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 작용이 일어나서 잎과 나무 몸체 사이에 물과 영양분이 지나다니는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잎에서 정상적인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때 단풍나무 등 일부 나무는
요런 상황에서 입 안에 있는 물질들끼리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 같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평소에는 안 생기는 요 빨간색 색소 물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안토시아닌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좀 특이한 물질이라 가지고 이 물질이 자외선을 차단을 해서 혹독한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마지막까지 잎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거나 다른 뭐 곤충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는 성질을 안토시아닌이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안토시아닌이 많이 생겨서 빨갛게 단풍나무가 물드는 이 현상은 사실은 해충을 쫓으려고 그렇게 빨간색 물이 든다라고 설명을 하면 마치 모기불 피워가지고 모기향 피워가지고 빨간색 불빛이 밤에 보이듯이 단풍나무는 스스로를 빨갛게 물들여서 해충을 쫓는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되겠죠. 그렇군요. 우리 길선종님이 아산 가면 은행나무길이 있는데 노랗게 물든 길을 보면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물 빠진 길이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 그 예전에 철파하면서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빨갛게 물들었네 노랗게 요렇게 노래 가사가 돼 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랗게 물 빠졌네. 요렇게 빨갛게 물 빠졌네. 물 빠졌네. 조금 더 과학적인 가을길은 물 빠진 길 트랄랄랄라. 네. 과도하군요. 뭐라고요? 과도하군요. 약간 트랄랄라까지는 조금 심했잖아요. 트랄랄라까지는 자주 들었던 말이라 괜찮아요. 충격 받질 않았어요. 과도하군요. 주세현님이요. 낙엽이 떨어질 때 그걸 손으로 받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작가님 잘 잡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이거 설명드릴게요. 사람의 신경이 전달되는데 속도가 걸립니다. 신경이 전달되는데 빨라도 한 시속 한 300km 정도로 속도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지만 손이 나가는데 속도가 좀 걸려요. 손의 이 근육이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라 신경이 전달되는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 위치보다 약간 아래쪽을 잡아야지 좀 잘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사랑의 원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낮게 가줘야지. 약간 낮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게 떨어질 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별똥별에 떨어질 때 보면은 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고. 그러네. 네, 그러네. 네. 최민정님이 늘 곽 작가님 방송 들으면 생각하는 건데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제가 이제 벌써 이 철파임도 거의 지금 3년째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철업디 훌륭한 스승님을 모시고 배우다 보니까 그럼요, 잘하기는 합니다만 또 이제 다소간 저도 과도해지는 그런 까지 서로 과도. 지난번에 아는 형님 나왔을 때 저런 걸 누구한테 배운 거야? 다 김영철 선생님한테 다 배운 거예요. 다 이게 제가 트랄랄랄라 제가 다 선생님이에요. 자, 10월엔 가을 아침 좋을 수 있어를 큰 주제로 오늘 단풍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쯤에서 편의점 퀴즈 나가보죠. 캐나다 지역 특유의 이 단풍나무 수액에는 당분이 유난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 단풍나무의 수액을 농축시켜 만든 게 바로 캐나다 특산품 메이플 시럽. 이 수액은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기침약으로 먹었다는 속설도 있고요. 수액이 특히 달콤해서 땡땡 단풍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과연 땡땡에 들어갈 말 무엇일지. 자, 근데 오늘도 힌트 있겠죠? 네, 오늘도 철가루들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뮤지컬 힌트 준비를 했고요. 오늘의 힌트송은 팝송 마룬5의 땡땡입니다. 제목이 곧 정답. 이 정답 땡땡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어 번역까지.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땡땡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땡땡 Yes please. 그렇죠. 백종원 선생님이 생각나죠 이거. 그러네요. 제목은 영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몇 분 모아서 양말 세트 쏘고요. 노래가 좀 결정된 힌트네요. 박정현 달아요. 달아요.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 왔고요. 8시 48분 48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곽재 작가님 함께하는 과학 편의점 10월엔 가을이라는 큰 주제로 오늘 단풍이죠. 자, 수액이 특히 달콤한 땡땡 단풍나무에서 땡땡에 들어갈 말 무엇일지 자 퀴즈 내드렸죠. 작가님 정답은? 네, 정답은 설탕이었습니다. 설탕 슈가
8064번님이 과학 편의점 짱 재밌어요. 정답 설탕. 그럼요. 조희진님이 설탕. 곽 작가님 가수 왕이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좀 노래 하트 더 표시까지. 시켜야 돼요. 네.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진이 약간 약간 가수 왕보다는 가수 한 영희정 정도. 그렇죠. 네. 과도하네요. 과도합니다. 네. 조태실님이 설탕 힌트를 이렇게 달콤하게 부르면 휴일 아침 설레지 않아 해주셨어요. 가수 영희정 미쳤나봐요. 왕밑에 영희정인데. 박경수님 6491님인데 말씀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작가님 또 단풍하면은 사실 우리 은행나무를 또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특히 많이 심는데 이거 이유가 있나요? 은행나무 한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찾아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죠. 가로수로 너무 흔해가지고 별 특이한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게 생물학에서 분류에 관해서 예전에 하던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은행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분류학적으로 없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이 동물, 사람이라는 동물 종은 사람이라는 속 단위의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요 속에는 고릴라, 침팬지 같은 요런 종이 사람과 같은 속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릴라, 침팬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속이 아니고 같은 사람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목이라는 단위에서는 사람은 각종 원숭이들하고 같이 영장류, 영장목이라는 단위로 또 분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소, 개, 고양이 등등의 동물과 같이 포유류라고 하는 강이라는 단위로 더 크게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각종 조류, 파충류, 물고기들 등등과 함께 척삭동물 문이라는 더 큰 단위로도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은행나무와 비슷한 식물들이 너무 없어서 은행나무 속에 속하는 종류도 은행나무 하나밖에 없고 은행나무 과에 속하는 종류도 은행나무 하나밖에 없고 은행나무 목, 은행나무 강, 은행나무 문에 속하는 그런 식물도 은행나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슷한 다른 식물이 없는 그런 특이한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이 많아가지고 네. 잘 자라나고 도시에서도 잘 크고 공해에 특히 강하고 도시에 많이 생기는 병충해에도 유독 강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대거 심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의 한 4분의 1 정도는 은행나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은행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큰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24시간 언제나 열리는 과학 편의점 앞으로 도착한 일상 속에 사소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한 호기심 질문들 몇 개 살펴볼게요. 작가님 코너 이름 열정적으로 외쳐주실까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송은희님입니다. 저희 엄마는 6학년이 된 지 조금 지났는데요. 예전에는 블랙이나 회색 같이 모던한 색을 좋아하셔서 옷도 가방도 세련되게 꾸미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빨간색이 좋으시대요. 그래서 옷도 핸드폰 케이스도 다 빨강이에요. 나이 들면 빨간색이 좋아진다는 말이 진짜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과학적 이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네, 언론에서 자주 조사되는 결과를 보면 20세 미만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정도에 비해서 50세 이상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정도가 2배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빨간색을 좋아하는 게 약간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명확한 건 없지만 주로 자주 언급되는 거는 두 가지, 육체적인 이유와 정신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원추세포, 원뿔세포라는 세포가 색상을 감지하는데요. 요 세포를 팍팍 자극을 시켜야 어떤 물체가 일단 잘 보이기 때문에 강렬하게 눈에 띄울 수 있는 빨간색을 좋아하게 된다. 나이가 들면 일단 색 자체가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잘 보이는 빨간색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정신적인 이유로는 빨간색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기분을 좀 자극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색이기 때문에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활기가 도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노화를 좀 가리고 싶고 좀 더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데 조명 효과, 몸에 이 빨간색 옷을 입으면 그 빨간색이 비쳐서 얼굴에 혈색이 좀 도는 그 효과 때문에 빨간색 옷을 입으면 혈색이 좀 좋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